자, 여기 보면 포지셔널 온리 파라메타로 AND를 선언해 보세요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어떻게 선언하실 건가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얘는 아직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방법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셔널 온리는 뒤쪽으로 콤마 슬래시 기호 콤마 슬래시 기호 포지셔널 온리. 자, 그래서 AND 쓰시고 콤마 슬래시 기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콤마 슬래시 기호. 자, 그리고 키워드 온리 파라메타로 네임하고 에이지를 선언해 보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네임하고 에이지라는 것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임하고 에이지. 키워드 온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쪽에 별하고 콤마가 필요한 거죠. 앞쪽으로, 레프트 쪽으로. 네, 직접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 별 콤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임하고 에이지를 적어주시게 되면 네임하고 에이지가 키워드 온리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A는 포지셔널 오와 키워드로 B하고 C는 키워드 온리 파라메타로 선언해 보세요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A는 포지셔널 오와 키워드고요. B하고 C는 키워드 온리입니다. 자, 천천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 번씩 적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입력 못하고 계신 분들은 환경이 지금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알려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암기할 수 있도록. 자, 포지셔널 오와 키워드가 되려면 앞쪽으로 별 콤마가 없어야 되고 뒤쪽으로 콤마 슬래시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B하고 C를 키워드 온리로 주라고 하니까 B하고 C가 있었을 때 그 B하고 C 앞쪽으로 별 콤마를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A는 포지셔널로 쓸 수도 있고 키워드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바 포지셔널 파라메타 만들어라. 바 포지셔널 파라메타 아그스라는 것을 만들래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바 포지셔널 이름 앞에 별을 붙이면 되죠. 잘하셨어요. 이름 앞에 별을 붙이시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별 한 다음에 아그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보시면 이터러블이라고 나오죠. 이터러블이라고 나오니까는 얘는 반복할 수 있는, 즉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그스를 넣고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요 뒤에 콤마 슬래시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썸이라는 함수를 쓰실 때 이 이터러블이라든지 스타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키워드로 안 씁니다. 포지셔널로 씁니다. 만약에 내가 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1, 2, 3, 4, 5라고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15라고 나오고요. 그 뒤에다가 만약에 초기값으로 100, 저 스타트는 초기값이에요. 그러면 115가 나오죠. 그런데 초기값으로 기본적으로 0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냥 얘네들의 합이라고 해서 썸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스타트가 0값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초기값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여기다가 다른 값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스타트는 이라고 주게 되면 얘네가 썸은 키워드 아규먼트가 취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헬프라던가 아니면 이런 쪽에 있는 API를 보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이썬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것들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의 그런 문서를 읽어주셔야 돼요. 누가 다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사용 방법은 하나씩 하나씩 익혀주시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이 라이브러리가 하는 일, 잘 사용되는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이 add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썸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위로 옮겨버리죠. 지금 add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6을 얻을 수도 있고 28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에러가 났어요. 자, 지금부터 왜 에러가 났는지 여기 있는 메시지를 쭉 보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메시지를 보고 특히 메시지는 끝쪽에 있는 게 이제 왜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차분히 보시고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에러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요거 그대로 보면은 인트하고 리스트하고 더하기 하는 오퍼랜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써 있죠. 어디서 그런 일을 했는가라고 봤더니 여기서 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썸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녀석을 이터러블로 받아서 더해 주는데 아까 우리들이 봤지만 스타트라는 게 0으로 돼 있는 거고요. 얘네 내부적으로 for x in 만약에 아그스를 받았다면 아그스 해갖고
여기다가 스타트 플러스는 x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할 때 sum이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초기값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배열이 리스트로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포문을 돌면서 TOT에다가 누적하는 이런 형태로 덧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썸에서 이 녀석이 동작을 할 수 있었던 건 스타트가 0이라고 해서 정수값으로 이렇게 들어있었고 그 정수에다가 누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메릭 타입은 덧셈이 다 가능한 거예요. 썸으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4.5 true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트하고 플로트하고 불은 다 뉴메릭이고 뉴메릭끼리는 연산이 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뉴메릭끼리 연산, 덧셈 연산 가능하기 때문에 썸도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한 거라는 얘기죠.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가 100에다가 4.5를 더했고 그럼 104.5에다가 true를 1로 생각을 해서 105.5가 됐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썸을 하려고 하는데 스타트는 0이잖아요. 그 0에다가 더하기 리스트. 지금 얘가 add에 갔을 때 아그스는 튜플 속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이런 모양으로 튜플을 받았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튜플 모양을 그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지우고 그래서 add 함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하자는 거죠. 여기 보세요. 튜플이 리스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썸 동작을 할 때 0 더하기 1, 2, 3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저거는 문법상 정수 더하기 리스트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류가 난다는 거죠. 네, 4.5 더하기 1 더하기 100 이거는 물음표를 주셨는데 요거는 가능한 거죠. 맞아요. 100이 처음 초기 값일 거고요. 그 100에다가 4.5를 더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해가지고 더했을 거예요. 순서로 따진다면 얘가 스타트 값이니까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내가 동작돼서 6이라는 것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건데 어떡하죠? 잘하셨습니다. 별 붙이면 되죠? 별 붙이면 되죠? 자, 그래서 아예 보낼 때 떨어뜨려서 보내준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다음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바 키워드 파라메타
선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박 키워드. 그렇죠. 별이 2개 있으면 되죠. 좋습니다. 경아님. 경아님은 작성을 하시고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셔서 조금 속도는 늦지만 다 넣어 주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민조님하고 용주님하고 재은님은 채팅창에다가 막 빠르게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 쓰고 얘만 복사하셨나요? 자, 채팅창에 쓰시군요. 빠르게. 음. 경아님은 여기다 작성하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리고 딕셔너리에 대해서 프린트 인포라는 데다가 넣어서 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프린트 인포는 박 키워드를 받는 녀석이거든요. 자, 키워드를 줘야 된다니까 여기에는 AA는 3, BB는 4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런 딕셔너리로 만들어 준다는 건데 그냥 딕셔너리를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름 이퀄 값 형태가 아니라서. 자, 그런데 AA는 3, BB는 4하고 똑같은 표현을 딕셔너리 딕을 아규먼트 언팩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상상할 수 있으세요? 얘를 언팩하고 싶어요. 언팩하고 싶어요. 아까 튜플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언팩하는 거 보셨죠?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딕셔너리로 팩하는 거죠. 딕셔너리로 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팩도 똑같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딕셔너리를 언팩할 때는 별을 2개 주시죠. 지금 자꾸 머릿속에서는 침대 광고가 생각나요. 별이 5개입니다인가 4개입니다인가. 자, 이런 식으로 별을 2개 붙이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익히시면서 아, 이런 원리구나. 프로그램 언어들이 사실 비슷해요. 비슷해요. C 언어에서도 이 별을 익히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도 뭐 포인터화 하거나 포인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거나 이러면서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상반되는 기능을 하나의 연산자가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사실은 상반된 기능이잖아요. 여기는 딕셔너리로 팩 묶는 거고 여기서는 딕셔너리 내용을 풀어서 언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산자가 똑같고 사용되는 위치만 다른 겁니다. 끝.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는 약자로 표현한 거고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뭐냐면 파라메타인데 포지셔널 키워드라고 쓴 거고요. 파라메타인데 여기 됐고 파라메타 똑같네요. 이런 잠깐만요. 이거 좀 열고 이제 펑션 2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셋 다 사실은 포지셔널 키워드죠. 그런데 이 C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A하고 B는 파라미터인데 포지셔널5와 키워드고요. C는 파라미터인데 포지셔널5와 키워드면서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아 뭐가 좀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은 그냥 적어 오셔도 돼요. C는 포지셔널5와 키워드 파라미터이면서 디폴트 값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 아까처럼 P, P, K, D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 편한 대로 알아볼 수 있게만 적어오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는 뭐냐? 최소 아규먼트의 수. 내가 이 함수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얘는 디폴트 값이 없으니까 세 개 다 디폴트 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디폴트 값이 하나 있으니까 두 개만 디폴트 값을 주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기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3번부터 8번까지 쭉. 그래서 이거 과제입니다. 과제도 미리 제출받을까 봐요.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과제 올려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쭉 보시고요. 물론 이렇게 막 다양하게 나오진 않아요. 라이브러리 보면 패턴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규먼트 총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바로 전달하는 것, 아니면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죠? 요것도 새롭게 나온 문법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다음에 나중에 정리 한번 해보고요. 혹시 제가 이거 언급하지 않으면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네임스페이스 하면서. 요게 이제 키워드 쓴 거고, 얘가 가변, 딕셔너리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아니지, 딕셔너리를 풀어서 전달하는 거, 얘는 리스트나 뭐 튜플이나 이런 애들을 언팩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규먼트 사용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아직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려우셨겠지만 여기 함수의 동작 프로세스 하면서 네임스페이스, 옛날 옛적에 처음에 네임스페이스 할 때 어려우셨죠? 근데 이제 네임스페이스의 총 정리를 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코딩을 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은 이런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봐두시는 것이 나중에 어떤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던가 이럴 때 좀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영상을 끊을게요. 파라메터하고 아규먼트까지 끝난 것.